LA 한인타운 노래방을 중심으로 갱들 간의 다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갱 조직까지 한인타운으로 들어오면서 한인 상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하이킹 코스에서 흔적도 없이 숨진 일가족에 대한 부검이 실시됐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아무런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접종률이 낮은 남부주들에서는 20, 30대 젊은 코로나 입원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접종자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한인 5명이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 정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뇌먹는 아메바에 감염된 7살 어린이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어린이는 집 근처 호수에서 물놀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육로를 이용해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넘는 것 통행금지 조치가 다시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당초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노래방에서 오늘 새벽 갱들 간의 총격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갱 조직들이 대놓고 총격을 벌이는 한인타운, 예사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LA 한인타운 삼가와 킹슬리 부근의 한 노래방. 오늘 새벽 4시쯤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무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달아난 뒤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수발의 탄피가 발견됐습니다. Two people called, told us that they heard gunshots. Someone shot multiple rounds, and we covered casings. We don't have a victim or anything. 경찰은 불법 탈법 행위가 수차례 적발된 노래방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방 내에서 다툼을 벌이던 갱들이 주차장에서 총격을 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nything happening inside a bar, actually it's about 4 o'clock this morning, was the one on the street. 목격자들은 한인과 타인종 갱들이 주먹 다짐을 벌이다 갑자기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갱들을 중심으로 용의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불법 심야 영업에 이어 마약 거래와 돈 세탁까지 이루어지는 한인타운 노래방. 이제는 대놓고 총격전까지 벌이는 갱들의 영역 다툼의 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갱들까지 한인타운으로 들어오면서 한인 상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일고 있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없이 한인 일가족이 숨진 사건, 오늘 부검이 실시됐습니다. 마리포사 카운티 셰리프국은 부검에서도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아무런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여전히 미공입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가주 시에라 구규림으로 산행을 떠났다가 숨진 채 발견된 한인 일가족. 부검까지 실시했지만 결국 명확한 사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리포사 카운티 셰리프국은 오늘 실시된 부검에서도 일가족 3명과 반려견의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To my knowledge, I've been here 20 years and I've never seen an incident like this before. It is frustrating and like I've said before, it's not the news that we want to report. 경찰은 일단 총격이나 외부 폭력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자살 가능성도 낮다는 겁니다. 다만 일가족이 발견된 지역에서 가까운 머세드 강의 독성 녹조나 부근 폐광의 유독가스는 아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폐광에서 발생하는 독성가스나 미세 유해 물질이 사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가족이 발견된 곳 주변에는 숨진 야생동물이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아 의문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독성 검사를 진행할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6주 정도는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신규 확진자에 이어 미 전국의 입원 환자 수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하루 평균 입원 환자 수는 11,00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중남부 지역에서는 20, 30대 젊은 층 입원 환자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루 사망자 수도 900명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접종률이 아주 낮았던 남부주들에서 접종률은 증가하는 추세로 반전됐습니다. CDC는 하루 평균 접종 건수가 지난달 초 이후 처음으로 100만 회를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네, 델타 변이 확산에도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19%, 다우 지수는 0.65%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델타 변이 확산과 테이퍼링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계속 확산될 경우 테이퍼링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축됐던 투자 심리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 통행 제한 조치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육로를 통한 비필수적인 이동을 제한해왔던 국토안보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육로 통행 제한 조치는 17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지속적으로 육로 통행 개방을 요구해왔지만 미국 정부는 결국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집 근처 호수에서 물놀이를 했던 7살 된 어린이가 갑자기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검진 결과 소위 뇌먹는 아메바에 감염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최근 뇌먹는 아메바로 알려진 네글레리아 파울러리 감염으로 7살 소년이 사망해 캘리포니아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북가주 테아마 카운티 데이비 프루이트는 지난달 30일 집 근처 호수에서 물놀이를 한 뒤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뇌를 손상시키는 아메바 감염으로 고열과 두통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루이트는 UC 데이비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7일 뇌부종 증세로 결국 숨졌습니다. 프루이트가 감염된 아메바는 수심이 얕고 수온이 높은 호수에 기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코를 통해 뇌에 침입해 뇌세포를 파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염성은 없지만 감염되면 2주 이내 사망하기 때문에 예방과 치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감염 후 증상으로는 극심한 두통과 고열, 그리고 환각 증상 등이 있습니다. 뇌먹는 아메바 감염은 매우 드문 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1971년 이후 단 10건의 사례만 보고됐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기업의 내부 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해 수백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긴 한인 5명이 기소됐습니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한인 전모 씨 등 5명은 공식 발표되기 전에 입수한 가입자 정보를 이용해 모두 300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한인들은 암호화된 메시지를 이용해 정보를 공유했고 주식 거래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사 기소한 연방검찰은 이들 중 4명은 퇴사한 이후에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계속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다음은 아프간 속보 전하겠습니다. 아프간을 장악한 뒤 보복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던 탈레반. 하지만 곳곳에서 탄압과 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탈출하려는 카불 공항 주변에는 총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먼저 탈출시키려는 안타까운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철조망 너머에 있는 무장 군인이 신생아로 보이는 아기를 위태롭게 넘겨봤습니다. 아이들만이라도 아프간을 탈출시키려는 필사의 모습들입니다. 카불 공항으로 가는 검문소는 탈레반에 장악당했고 공항 주변에선 몰려드는 군중을 해산하려는 총성이 밤낮 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보복하지 않겠다던 약속과는 달리 탈레반의 만행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UN 보고서를 인용해 탈레반이 서방 국가에 협력한 아프간인을 찾기 위해 집집마다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자수하지 않을 경우 가족을 살해하거나 체포하겠다며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탈레반이 자사 소속 기자를 잡기 위해 집에 들이닥쳐 가족 1명을 사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탈레반의 압제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이에 저항하는 시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프간 독립기념일인 어제부터 수도 카불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선 국기를 든 채 탈레반에 저항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현지 언론과 소셜미디어 증언 등에 따르면 탈레반이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하면서 곳곳에서 사망자가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간을 탈출한 난민이 이미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선 난민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미국의 전략은 중동에서 이제는 태평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프간 철수를 계기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수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철군을 결정한 아프가니스탄과 다른 동맹국들이 다르다는 점을 바이든 대통령은 상호 방위 조약으로 설명했습니다.
나토 동맹국이 공격당하면 맞대응한다는 신성한 조약을 맺었는데 일본, 한국, 타이완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실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3조에서 한국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프간 철군 결정으로 가장 실망한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일 거라며 빈라덴을 사살하고 알카에다를 소탕하는 목표를 달성한 만큼 철군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I would have tried to figure out how to withdraw those troops. There is no good time to leave Afghanistan. 바이든 대통령은 여론은 자신의 편이라고 강조했는데 실제 미국인 62%는 아프간전은 싸울 가치가 없는 전쟁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길 수 없는 아프간 전쟁에서는 발을 빼지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는 중국과 패권 경쟁에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타이완이 공격을 받으면 아프간과 다르게 즉시 대응한다는 것,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거친 표현까지 동원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계속해서 송욱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조약에 따라 나토 동맹이 침공받으면 대응하겠다며 타이완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타이완에 방어 무기를 제공하고 있지만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직접 개입할지에 대해선 그동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습니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전략 변경을 의미했다는 해석이 나오자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타이완 정책은 변한 것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타이완은 미국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타이완에 대한 약속이 굳건하다는 걸 보여줬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관영 매체가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노망난 것 같았다는 표현까지 쓰며 반발했습니다. 阿富汗是一个主权国家，而台湾是中国领土不可分割的一部分。一个中国原则是任何国家都绝对不可以逾越的红线和底线。 바이든 대통령이 방송 인터뷰 도중 말 실수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지만 중동 대신 중국 견제에 힘을 더 싣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서태평양에서 2만 5천 명 규모의 해병대 등을 동원해 영국과 일본, 호주군과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이라며 중국의 영토적 야심에 대항하고 아프간 사태 이후 불안해진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중국은 아프간과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노리면서 타이완에 대해선 미국이 아프간처럼 결국 포기할 것이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해협에서의 실전 훈련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격화되는 미중 패권 전쟁 속에 타이완을 둘러싼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텍사스주의 코로나 확산은 흑인 탓이다. 이런 말을 텍사스 부주지사가 했다고 합니다. 흑인인 휴스턴 시장은 모욕적인 발언은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카운티에서 개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LA 카운티 동물보건국은 최근 개 독감 발병 사례가 10건, 의심 사례가 46건 보고돼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또 동물 전염병인 렙토스피라증도 51건 보고됐습니다. NIM 유니온 고교교육부가 전국에서 최초로 재학생에게 구글 커리어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육부는 구글과 제휴해 구글 커리어 자격증 과정을 도입한다며 온라인으로 데이터 분석과 IT 지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분야의 교육을 받게 되며 수료한 학생은 엔트리 레벨 자격증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가 코로나와 관련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합니다. TSA는 항공기와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9월 13일에서 내년 1월 1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주민은 올해 자동차세를 12% 정도 더 내게 됩니다. 카운티 정부는 전 세계 컴퓨터 칩 부족 사태가 자동차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신차는 물론 중고차 가격도 함께 상승한다며 전년 대비 평균 $25를 더 지불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마감은 10월 5일입니다. 팬데믹으로 취소됐던 카이저 퍼머넌트 슬레이브 하프 마라톤 대회가 재개됩니다. 마라톤 대회 주최 측은 오는 11월 6일 미션베이에서
2년 동안 연기했던 하프 마라톤 대회를 다시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사의 오보에 대해 징벌적인 배상을 적용합니다.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점을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아니라 언론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언론 자유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조항들입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배소를 제기한 원고와 소를 당한 언론사. 민법상 대원칙에 따르면 보도의 고의나 중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고가 지는 게 맞지만 민주당의 원론중재법 원안은 그걸 언론사에 돌렸습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민주당은 고의 또는 중과실을 판단하는 주체를 법원으로 명시하고 조문에서 언론사란 문구를 뺐는데 이걸로 원고 책임으로 바뀌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고의 중과실 추정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여 입증 책임에 대한 모호함을 없애겠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느냐의 입증 책임이 제소하는 척에 있게 돼 있습니다. 사실일까? 대다수 언론법 전문가들은 고의 중과실로 추정하는 전제 조건 4가지가 모두 보도 관련이라 언론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구조가 수정안에서도 여전하다고 반박합니다. 권력형 비리 사건의 당사자가 회복할 수 없는 허위 조작 보도라고 주장하면 언론사는 내부 제보자 등 취재원 공개로 맞서지 않는 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비리가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보도 초기부터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커지는 겁니다. 언론사의 법적주의를 불리하게 만들어놨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언론이 소송전에 휘말리게 되고 전반적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협받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미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죄로 허위 조작 보도에 형사처벌이 가능해 과잉입법이란 지적도 여전합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네, 황교익 씨를 둘러싼 민주당 내 갈등이 이번에는 이재명 떡볶이 먹방으로 번졌습니다. 이낙연 캠프 측의 유튜버 블랙리스트 논란도 터져나왔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지난 6월 17일 오후 이재명 경기지사가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와 함께 녹화한 이른바 떡볶이 먹방 유튜브 영상입니다. 그 시각 경기도 이천 쿠팡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나 진화 중이었고 실종된 구조대장 수색 작업도 한창이었습니다. 경기지사로서 적절한 일정이었느냐는 당 안팎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당연히 도지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또 현장을 살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지사는 과도하고 부당한 비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다 보고를 받았고 또 파악도 다 하고 있었고 그에 맞게 다 지휘도 했고. 황 씨와 친일 설전을 주고받았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에선 이른바 유튜버 블랙리스트 논란이 진행형입니다. 경기도가 친이재명계 유튜버들에게 홍보비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담긴 이낙연 캠프 측 작성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겁니다. 이낙연 캠프 측은 내부 모니터링 자료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지만 명단에 오른 유튜버들 일부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대선 주자 토론회를 추진하다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던 서병수 의원이 경선 준비위원장직을 내려놨습니다. 당내 분규와 갈등이 정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권 교체에 나서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겠다며 13명 주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발표에 참석을 확정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이 확산되면서 원로들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판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황교익 씨는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 사퇴에 변해서 공사 직원들에게 패기치고 싶지 않다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는 발언 등과 관련해 자신의 인격과 권리 보호를 위해서 정치적 막말을 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 위로의 말을 전했다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콕 집어 감사를 표했습니다. 임명권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로선 임명을 강행하기도 철회하기도 쉽지 않은 처지였는데 당 원로 이 전 대표가 나서면서 황교익 사태는 일단락된 모양새입니다. 이 전 대표의 한 측근은 당내 갈등이 격화하면 파국으로 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이 전 대표가 역할을 하기로 판단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캠프는 이해찬 전 대표가 친이재명 상황으로 존재감을 부각시킨 장면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대선주자 토론회 줄다리기에 통화 녹취록 파문까지 내용을 거듭한 국민의힘에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조정자 역할을 기대하는 당내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른을 모셔와서 좀 앉혀놓고 호통을 좀 듣더라도 그게 훨씬 낫겠구나. 김 전 위원장은 지난 1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만났는데 분란으로 비치면 좋지 않으니 좀 참으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를 향해선 사소한 문제로 말이 나면 당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갈등의 중재자일지 장막 뒤 상황일지는 몰라도 두 정치 원로의 행보가 대선판의 변수임은 분명해졌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LA 한인타운 불법 탈법 노래방 문제, 하루 이틀 된 이슈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엔 악명 높은 흑인과 라티노 갱 조직, 게다가 신흥 한인갱들까지 뛰어들고 있습니다. 마약 거래와 매춘을 일삼고 갱들 간 담당 노래방을 두고는 총격 다툼까지 빈번히 벌이고 있습니다. 방치할 경우 한인타운 슬럼화 될 것입니다. 주민들은 떠나고 한인 상권도 결국에는 사라질 것입니다. 무법천지가 되는 사태만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브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